수소압력탄 30발 다탄두 화력 충격. 현무 64톤 탄두 스펙. 정격 공개. 괴멸까지 단 한 방 중국 긴급 소집. 지난달 31일에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인 화성-19형과 이번 달 5일 초대형 방사포를 연달아 발사했는데요. 이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 군이 오늘 우리 군의 비장의 무기 현무-2B 발사 실험을 처음으로 공개하여 그 위용을 보여주었습니다. 합동참모본부 합참 가 공개한 훈련 사진에는 현무-2B 미사일이 이동식 발사 차량에서 발사되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발사된 미사일은 200km를 날아서 남해에 설치된 가상의 표적에 정확히 명중했다고 합니다. 이번에 공개된 미사일은 현무-2 중에서도 B형인데요. 현무-2 미사일은 A, B, C형의 세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이러한 분류는 사거리로 나뉘는데 A형이 300km, B형이 500km, C형이 800km의 사거리를 각각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현무-2는 대한민국이 개발한 지대지 탄도미사일로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앞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이 미사일은 사거리와 탄두 중량에 따라 현무-2A, 2B, 2C의 모델로 나뉩니다. 현무의 사거리는 북한 전역을 커버할 수 있으며 2C는 중국과 일본의 일부 지역에도 도달 가능한 수준입니다. 현무-2는 약 500kg 이상의 탄두를 장착할 수 있습니다. 이는 목표물에 매우 높은 파괴력을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무-2의 유도 방식은 관성유도 및 GPS 유도를 결합하여 정밀도를 획기적으로 높임으로써 수미터 이내의 오차를 갖추며 이를 통해 상대의 목표물을 정확하게 타격할 수 있습니다. 속도는 초음속 속도로 비행하여 요격을 매우 어렵게 만듭니다. 현무-2는 지하 벙커, 군사기지, 그리고 대형 구조물 등을 파괴할 수 있는 높은 파괴력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특히 현무-2의 높은 정확성 덕분에 전략적 목표를 효과적으로 타격할 수 있어 한반도 내 억제력 강화에 아주 큰 기여를 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현무-2 시리즈는 북한의 미사일 기지 등 주요 목표를 초기에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 대한민국의 방어와 적의 공격의 억지 전략의 핵심 요소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현무-2 미사일은 대한민국이 미국의 기술 지원을 바탕으로 개발한 지대지 탄도미사일입니다. 초기 개발에는 미국의 탄도미사일 기술이 사용되었으나 이후 한국은 독자적인 기술을 점차적으로 적용하여 현무-2 시리즈를 개량하고 확장해왔습니다. 특히 사거리와 정확성을 개선하는 부분에서 한국의 독자적 기술이 추가되었으며 현무-2B와 현무-2C로 이어지는 확장형 모델은 이러한 독자 기술력을 기반으로 개발된 것으로 알려져 있죠. 현무-2 시리즈의 핵심인 유도 시스템과 탄두 중량 조정 능력 또한 한국의 독자적 기술력으로 확보한 것이며 현무-3와 같은 후속 미사일에는 보다 많은 독자 기술이 적용되었다는 소식도 들려옵니다. 현무-2 시리즈는 드디어 대한민국이 미국의 지원을 바탕으로 해서 점차 기술적으로 독립을 향해 나아가면서 개발 역량을 다져온 사례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현무-2 미사일은 대한민국의 렉넥스원과 하나디펜스가 주요 개발과 제조를 담당한 회사들입니다. 이들은 대한민국의 방위산업체로서 국방과학연구소인 에이드의 연구와 협력해 미사일 개발을 진행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가 미사일 개발의 기술적 설계를 주도하고 에이넥스원과 하나디펜스가 생산 및 시스템 개발을 맡아 현무 시리즈의 여러 모델을 개발했고 또 개발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무-2 미사일은 대기권 밖으로 나가지 않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즉 SRBM입니다. SRBM은 슈어트레인지 벌리스틱 미셀의 약자로 고도가 대기권 내에서 유지됩니다. 사거리와 고도 모두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처럼 대기권을 벗어날 만큼 강력하지는 않는데요. 현무-2의 사거리, 최대 약 800km, 고도는 주로 한반도 내 목표물 타격을 위해 설계되었으며 대기권을 벗어나지 않고 포물선 궤적을 그리며 이동합니다.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SRBM은 슈어트레인지 벌리스틱 미셀의 약자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의미합니다. SRBM은 보통 약 1000km 이하의 사거리를 가지며 주로 전술적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이러한 단거리 미사일은 짧은 시간 내에 목표에 도달할 수 있으며 상대적으로 가까운 적의 목표를 타격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SRBM은 주로 한반도와 같은 단거리 군사적 분쟁 지역에서 효율적인 방어 및 공격 수단으로 사용됩니다. 현무-3 미사일 시리즈는 대한민국이 개발한 중거리 순항미사일로 현무-2 시리즈와는 다른 기술적 특성을 지닙니다. 현무-3는 주로 장거리 타격 능력을 목표로 설계되었으며 다양한 사거리와 정밀 유도 기능을 갖추고 있어 지상 및 해상 목표에 대한 정밀 타격이 가능합니다. 현무-3는 순항미사일입니다. 영어로는 크루즈 미셀로 발사 후 낮은 고도로 비행하며 목표물에 도달할 때까지 경로를 수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GPS와 관성 유도를 통해 높은 정밀도를 보장하며 사거리와 타격 정확성에서 대한민국의 핵심 전략 무기로 평가됩니다. 이 특파원 보고 세계는 지금 미 최초 전과자 대통령 트럼프 당선 배경과 한국에 미칠 영향은 무전쟁 끝낼 수 있을. 오는 9일 오후 9시 40분 KBS 1 특파원 보고 세계는 지금은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됐던 2024 미국 대선이 트럼프의 승리로 확정시 된 상황을 조명한다. 선거 당일까지 예측 불허이던 이번 대선에서 4년 만에 징검다리 재집권에 성공한 트럼프. 초박빙 접전 양상을 보이던 여론조사와는 다르게 민주당이 우세한 북부경합주 3곳의 승기를 모두 따내며 여유롭게 당선을 확정지었다. 2016년 당시 모두의 예상을 뒤엎고 미국 정치계의 악동 트럼프가 제45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됐다.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지지율에 있어 우위를 점했고 현지 언론들은 그녀의 당선을 기정사실화했다. 이러한 판세 속 트럼프의 승리는 전 세계를 큰 충격에 빠뜨리기 충분했다. 트럼프는 재임 동안 미국의 이익을 최우선하는 미국 우선주의를 천명하여 특유의 통념과 전통을 깬 기행을 일삼았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전 세계를 휩쓴 2020년 대선에서는 바이든 현 대통령에게 패해 연임에 실패했다. 대선 패배에 불복하며 그가 발생시킨 일련의 사건들은 그를 여러 사법 리스크에 휘말리게 했다. 뿐만 아니라 성추문 입막음 의혹으로 유죄 판결을 받아 미국 역사상 최초의 현직 전과자 대통령이라는 오명을 얻기도 했다. 트럼프는 이러한 사법 리스크를 지지력 결속의 무기로 사용하는 전략을 내세웠다. 정치적 권력을 가진 민주당이 자신의 자유를 앗아가고 정의롭지 않은 소송을 걸어 피해를 입히려는 시도라고 주장한 것.
이와 함께 더 강력해진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며 트럼프는 마침내 백악관에 들어섰다. 이번에서는 트럼프가 지난 4년간 보인 행보와 여러 논란을 딛고 재임에 성공하기까지의 과정을 조명한다. 지난 6일 트럼프의 당선이 확실시됨과 동시에 세계 각국의 정상들이 앞다퉈 축하 인사를 전했다. 트럼프의 재집권으로 셈법이 복잡해진 와중에도 유럽 혹은 남미 가릴 것 없이 일단 그의 재임을 축하하는 모습이었다. 특히 트럼프 집권 일기부터 그와 돈독한 교분을 유지해온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결과가 확정된 뒤 가장 먼저 트럼프에게 승리를 축하하는 전화를 걸었다. 트럼프의 집권 2기가 곧 도래함에 따라 국제사회는 그의 정책에 주목하고 있다. 트럼프는 강력한 보호무역주의를 앞세워 집권 1기보다 더욱 강해진 관세 정책을 내세웠다. 모든 수입품에 보편적 관세 10에서 20%를 부과하고 특히 중국산 수입품에 관해서는 6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전했다. 이에 더해 후보 시절부터 꾸준히 인플레이션 감축법, IR, 축소 가능성까지 내비쳐 적극적으로 바이든 정책 지우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외교와 안보 문제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트럼프는 그동안 북대서양조약기구, 네토, 유럽연합, EU 등 동맹국들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6일 X의 트위터를 통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초당적 지지가 지속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자신이 당선될 시 24시간 내로 전쟁을 종결할 것이라던 트럼프가 과연 전쟁을 끝낼 수 있을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이번은 각국 현지에 있는 특파원과 현장 연결을 통해 세계 각국의 반응을 살펴보고 변화가 불가피한 세계와 한반도의 앞날을 분석한다. 미국 대선기획, 특파원 보고 세계는 지금 378회는 윤수영 아나운서, 김재천 교수, 서강대학교, 정대진 교수, 원주한라대학교, 허준영, 서강대학교 출연하며 9일 밤 9시 40분 생방송 예정이다.